도시 재생이란 산업 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에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생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일 텐데요. 그러나 현행 도시재생법에는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정비 사항이 제외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방향은 뭘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말했던 이 도시재생법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법은 쇠퇴한 도시의 물리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이런 복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의 이제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네. 예.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는 크게 두 가지 한 관점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91%가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서 건축물의 노후도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전반적인 노후도, 복합적인 노후도 양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경우에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2012년에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인구, 사업체, 건축물 노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자체들이 한 3분의 2 정도 해당했고요. 이거는 인구가 급격히 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하나의 흐름은 어떤 그 대규모 정비 사업의 어떤 이 대안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던가 뭐 이런 바텀업 방식의 주민 참여형 정비, 뭐 새로운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면서 2013년 6월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2013년에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이후엔 이 도시재생 측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은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소규모, 산발적,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막 추진됐던 사업들이 이 법이라는 이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좀 더 규모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재생 사업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유사한 목적의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네. 뭐 마을 만들기가 됐건 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이제 법정 계획을 통해서 좀 더 한 곳으로 모이고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시재생법이 2013년에 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1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이렇게 10년이 흘렀다면 처음 제정됐을 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제정할 때는 그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활성화를 이제 도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정비도 일어나고 뭐 기타의 사업들이 같이 융성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업들은 어떤 주민 역량 강화라던가 공동체 활성화 아니면 이제 공공이 해야 하는 공동이용 시설,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이제 이런 사업에만 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공이 어떤 좀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마중물 지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갔는데요. 네. 이 마중물을 공공이 붓고 나면 민간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구조를 설계를 했는데 사실 마중물을 부었지만 이제 자발적인 민간에 이게 나타나기에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또 우리가 기다리기 어려운 좀 그렇죠.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 도시재생법도 개정이 이뤄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정됐나요? 개정은 사실 굉장히 꾸준히 거의 매년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뭐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는 어떤 일부 개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한 6차례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한 법들이 어찌 보면은 다 대부분 이 도시재생법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사업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의 이제 활용이 됐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한다던가, 뭐 특별재생 지역을 지정한다던가, 뭐 이런 사업제도들의 보완이었고요. 좀 가장 중요하고 좀 핵심적으로 볼 만한 개정은 2019년 11월에 있었던 개정인데요. 이게 바로 그 사업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혁신지구, 그다음에 점적인 인정사업제도, 소규모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10년간 크게 6차례 법 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한계점이 드러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 사업 유형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도시재생을 할 때에는 노후주거지에서의 있는 어떤 정비 전반적인 환경 개선도 있겠지만, 뭐 유휴된 항만이라던가, 뭐 공장이 이전하고 난 부지, 뭐 역세권 이런 곳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거점을 통해서 이 도시의 경쟁력 자체를 이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법이 이 하나의 법에 주로 이제 근린재생형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이 추진되도록 하는 이게 기본적인 틀 자체를 하나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업 유형이 그 특성을 발휘해서 효과를 발현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경제 기반형에서도 이런 정비에 대한 근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근린재생형에서 역시 그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구조적인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부단히 노력은 해왔지만, 이제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보는 시각은 이 원래 구조가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좀 원활히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정비 방식, 그러니까 사업 추진 방식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네. 말은 즉 물리적인 정비 수단을 이제 도시재생법 안에 포함해서 가져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에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 정비에 관한 사항들은 타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도시재생법에서는 그 법에 의한 추가적인 공공지원만을 이제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간의 이제 원활한 연계라던가 타법에 의한 사업을 도시재생법에 의한 사업이랑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물리적인 정비에 대한 수요는 현장에서 사실 제일 높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추진이 되기 어렵고 계속 이제 같은 상황만 반복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방식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구조를 좀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공공이 먼저 들어가고 그것과 연계해서 민간이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민간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은 대부분 공공에 대한 지원 사항과 뭐 계획 수립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간은 사실 공공이 수립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 네. 사업이 추진되는 절차 뭐 이런 것들도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달라서 함께 가기 어려운 구조도 많고, 또 민간을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공공이 마중물을 부을 경우에는 또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절차가 오히려 굉장히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공공이 응당해야 하는 지원에 대한 상황과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 참여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 도시재생 정비 방식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이 사업 구조의 현실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도시재생법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개편 방안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을 뭐 또 새로운 법을 정비에 관한 법을 뭐 분법해서 만든다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법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교통 정리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정비 사업을 이제 보완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 정비 사업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참여의 구조라던가 민간의 정확한 대상, 절차 이런 사업에 대한 방식들을 좀 대폭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원에 관한 상황과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어떤 민간의 정비에 관한 상황들을 이제 갈라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사항들은 철저하게 대상 자체를 뭐 지방 도시라던가 지방 중소도시 이렇게 해서 공공이 국토균형 발전이라던가 특화 발전의 측면에서 지원을 말 그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개발의 수요가 남아 있지만 쇠퇴된 지역의 특성상 그 자발적으로 어떤 그 촉매가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라던가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차별화된 타겟과 목표,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교통 정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법 자체가 뭐 추진 체계 구성부터 뭐 계획 수립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흐름으로 이제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보칙이라던가 앞에 총칙을 제외하고 중간에 이 부분을 이 장에서 정비의 지속 가능한 정비를 위한 사항 그리고 민간에 참여하는 어떤 사업 시행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정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으로 조금 다시 재정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겪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 방향 속에서도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시 재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 재생을 하는 전문가들, 뭐 현장에 계시는 현장 활동가분들, 주민분들, 많은 민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과제는 지속 가능성의 확보입니다. 네. 이것들이 하고 나서 시간이 안착을 하고 효과를 확산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거에 대한 기다림도 사실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방식 이것이 네. 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산업과 이게 베이스가 돼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이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되지 못했던 제도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의 그 거점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점을 만들어주고 뭐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곳에도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이 혁신지구 조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그 효과를 확산시키면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식의 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일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